너 안 왔으면 벽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 안 왔으면 벽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거기 294페이지. 오늘은 광전 효과를 할 거야. 광전 효과. 자, 광전 효과 자체는 별거 아니야. 뭐냐면, 이 금속이 있어요. 금속판. 여기 금속입니다. 금속. 이 금속에 빛을 쏘면, 빛을 이렇게 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전자들이 나옵니다. 전자들. 전자가 튕겨나와. 이게 그냥 광전 효과야. 알겠지? 별거 없죠? 빛 쏘면은 금속에서 전자들이 튀어나온다. 이게 광전 효과인데, 이 광전 효과는 우리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태양광 발전 있죠. 빛 받으면 여기 튀어나오니까 이거 갖고 전기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들은 광합성 할 때 저 광전 효과를 또 써요. 안에서. 어쨌든 광전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자, 문제가 뭐였냐면, 이 당시에, 이 빛, 이 정체가 뭐라고 판명이 남느냐 하면, 얘는,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요 당시. 알겠죠? 파동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현상, 빛을 쐈는데 전자가 튀어나가면 뭘로 설명해 보려고 하겠니? 당연히 파동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이걸 시도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파동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되다는 얘기예요. 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설명 안 되네. 그래서 파동성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먼저 우리 그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자, 거기 295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295페이지. 자, 거기 이제 빛의 파동성에 의한 예상이죠. 그걸 이제 먼저 볼게요. 먼저 빛의 세기만 충분히 세다면, 빛의 진동수가 작아도 전자가 튀어나갈 것이다. 요 튀어나간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전자라고 합니다. 광전자. 그러니까 광전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아무리 자, 여기서 방금 빛의 세기 충분하면, 자, 진동수 작은 빛으로도, 그죠? 광전자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진동수가 작은 빛, 이건 뭘까요? 파장이 큰 거. 파장이 큰 거. 대표적으로 가시광선에서는 빨간색. 그러면 요 빨간색 빛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 빨간색 빛으로 지속적으로 쭉 해주면, 저기 뭡니까? 빨간색 빛으로 빛의 세기를 세게 해주면, 그죠? 튀어나갈 것 같은데 안 튀어나가더라.
안 튀어나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은 뭘 했냐면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가 모여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자, 빛의 세기 두 번째는 광전자 튀어나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파란색 빛 가지고 약해. 아주 약한 빛으로 비추면 에너지가 파동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누적이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광전자가 튀어나가는 조건이 에너지 세기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파동이란 건 에너지잖아. 파동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파동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에너지가 충분해지면 그게 쌓이게 되면 얘가 튕겨나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센 거 주면은 그냥 나가야 되고, 그죠? 어떤 빛이든 센 거 가지고 주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튕겨나가야 되고, 약한 빛으로 주면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 에너지가 차면, 튕겨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웬걸? 파란색 빛으로 아주 약한 세기의 빛을 쏘았더니 즉시 나가는 거야. 즉시 나가.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니? 자. 첫 번째는 빨간색 빛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센 빨간색 빛을 비췄는데 안 나가. 두 번째는 파란색 빛이면 요 아주 약한 파란색 빛 이렇게 하면 좀 시간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거는 그냥 바로 튕겨나가요. 약한 빨간색 빛은 아예 안 나가고 강한 빨간색도 안 나가. 근데 파란색은 약하든 강하든 그냥 순간적으로 바로 튕겨나가는 거야. 시간 지연이 없더라는 얘기야. 시간 지연이 없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의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야 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빛의 색이 세면 당연히 이 에너지를 얘가 받아서 나가니까 빛의 세기가 세면 얘도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당시 과학자들은. 근데 빛의 세기가 세도 얘 운동 에너지 안 달라져.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빛은 파동이 맞았거든? 영의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맞았단 말이야. 근데 왜 맞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안 되냐 이거지. 이 현상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플랑크라는 막스 플랑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도 불연속적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게. 그 에너지 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그런 뭐 그런 느낌인데 제일 작은 크기 에너지 덩어리가 있다는 거야. 네.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입자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자고 원자를 더 쪼개면은 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을 더 쪼개 보니까 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걸 또 봤더니 쿼크 같은 게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거는 쿼크하고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이 입자 중에서 제일 작은 알갱이네. 그런 걸로 모여 있는 게 우리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는 당연히 연속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1 다음에 2 하면 이 사이에 당연히 작은 수들이 쫙 연속적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아지면 그거보다 작은 에너지 덩어리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물론 얘도 이거를 믿고 한 얘기는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걸 나중에 자기는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지가 만들어놓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 건데 좀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걸 발표했냐면 자기가 발표자인데 학회 발표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결론이 요즘 여기까지 난 거지. 그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야, 자기 연구를. 그리고 그 뒤에 자기는 이 과정을 좀 더 연구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연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신도 믿고 뭐 그런 독실한 종교인이 이제 막 과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부터 과학이 발전한 게 대부분이 신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뭐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도 에너지는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연구를 해도.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결국은 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냐면 이걸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고 해요. 이게 에너지에서 제일 작은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식 본 적 있을 거야. 본 적 있나? 뭐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본 적 있나?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죠? 그럼 이 식은 본 적 있나? 그거는 이제 오늘도 봤죠. 이건 봤죠? 네. 그러면 F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죠? 이게 빛이라고 하면 광속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뭐예요? F는 람다분의 C네? 여기에다가 넣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응? 어서 오세요. 이거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봤던 식이에요. 거기에서 얘가 뭐냐면, 바로 플랑크 상수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건 뭡니까? 에너지죠. 에너지는 이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 진동수의 몇 배 형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형태는 없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진동수가 마이너스 값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무조건 이제 진동수가 1 이상이 돼야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연구를 누가 아주 감명 깊게 봤느냐?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안 돼. 왜 안 돼? 아, 진짜. 얘가 들고 와서 뭘 주장하느냐 하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광양자설. 자,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294 밑에 그 광전 효과 해가지고 295 그쪽 같이 하고 있어요. 그 295쪽에 보시면 광양자설이라는 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아, 네. 295쪽 가운데. 광양자설이 뭐냐면 빛을 양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양자. 양자가 뭐야? 엄청 작은 입자? 뭐라 하지? 잘라놓은 거? 얼추 비슷하게 맞았죠. 이거로 보겠다는 얘기. 아, 어떻게 해요? 양자란 말이 양으로 셀 수 있다는 얘기지. 아, 셀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네.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경계가 있다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연속적이지 않다는 뜻이야. 이게 이 말이야. 양자. 양자 역학 들어봤죠? 그거예요. 양자 역학 자체가 여기에서 나와. 에너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아주 작은 세계 있죠. 입자 세계에서는 가장 작은 세계, 뭐, 쿼크나 전자나, 그 다음에 뭐, 양성자나, 중성자나, 이런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 이 큰 세계의 그런 물리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걔네들만 가지는 법칙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어때? 이 통과할 수 있어? 통과 못하지? 걔네들은 통과할 수 있어. 그런 거죠. 우리 이중성이 바로 나타납니까? 우리 입자성만 나타나고 파동성이 안 나타나죠. 근데 실제로는 있다 그러죠. 에?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우리 파동성도 있어요. 근데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나타날 뿐이야. 아,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걔네들이 입자도 됐다가 파동도 됐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그런 세계의 역학, 물리 법칙을 다루는 학문이 양자 역학이야. 양자 물리. 알겠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광양자. 빛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빛도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개념, 요거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나? 그 당시까지는 이거 설명할 때는 이건 논문 정도로 나와 있는 얘기였고, 알겠죠?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 하면 광전 효과를 설명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 전에 이걸로 설명했더니 안 됐던 게, 당연히 사람들이 전부 다 빛은 파동이다라고 이제 굳건히 믿고, 다 그렇게 믿고, 다 그렇게 설명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안 되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걸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도입하면서 이걸 설명하니까, 빛을 입자로 생각해가지고 해보자 했더니, 다 되는 거야. 너무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 얘가 한 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래서
같이 뜨고, 얘도 뜨고, 다 같이 윈윈.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이때 광양자설만 얘기한 게 아니고 특수상대성 이론도 그해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인슈타인은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랄까 그 당시에 바로 검증이 안 됐어. 검증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상당히 센세이션한 거였지만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지는 못하고 광양자설 요거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부자? 이거 탄 거 누구한테 주느냐? 전 와이프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위자료로 줍니다. 그 전에 아인슈타인이 조금 그게 있었어요. 저희 뭐가 있었냐면 사촌하고 우와 미치겠네. 여자 관계 쪽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처를 굉장히 좀 뭐랄까 요즘 같았으면은 좀 무시하고 좀 그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위자료를 줘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은 돈이 많지가 않았어. 그렇게 뜨지 않은 상태였거든.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 본처한테. 내가 노벨상 타면 그 상금 니한테 다 줄게, 위자료로. 근데 그 와이프는 그걸 믿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아니 그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너 같으면 믿겠니? 하긴 노벨상 타는 거. 근데 그 와이프는 얘가 탈 것 같거든. 그래서 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타요. 그리고 그거 상금 다 줘요. 위자료. 대박. 그럼 그 사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시 가정을 꾸리고 뭐. 그 사람이랑은 이혼 안 했어요? 사촌이랑?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어쨌든 아니네. 뭐 하여튼 아인슈타인도 되게 과학적으로는 대단한데 인간적으로는 몰라. 좀 부족한 게 되게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과학자들 대부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과학자 중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그런 뭐랄까 이론을 안 받아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불쌍해.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좀 사이코 같은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의 이론이 맞았어요. 나중에 가면 맞아. 어떡해. 진짜 불쌍하다. 그리고 노벨상은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거든요. 죽은 사람한테는 또 안 줘요. 그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론이 맞아갖고 대단히 그거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노벨상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노벨상을 받는다고 해서 꼭 뭐 그거 한 건 아니지만 그 노벨상 상금이 한 20억인가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양자설 한번 잠시 선생님이 조금 읽어드릴게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뭘로 봤다? 광양자. 그걸 줄여서 광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의 흐름으로 설명했다. 알갱이처럼 봐버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 플랑크 상수에다가 뭐를 곱한 값이다? 진동수.
이 진동수는 빛의 진동수가 되겠죠? 그죠?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동수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진동수를 이 플랑크 상수에다 딱 곱하면 그게 그 빛의 에너지 값이 된다. 광자 하나의 에너지 값이 된다. 광자 하나입니다. 광자 하나. 이게 광자 하나에. 알겠죠? 알갱이로 딱 봤을 때. 그래서 플랑크 상수 한번 숫자 한번 보세요. 6.63 곱하기 10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죠? 34승 줄 세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작죠? 그죠? 요거보다 작은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플랑크 상수가. 자, 그러면 광양자설에 의한 광전 효과의 해석. 자, 요걸로는 설명이 안 됐는데, 누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양자설, 요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요거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자, 광양자설로 설명한 거. 첫 번째, 이제, 요거를 조금 얘기하려면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금속의 일함수.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금속의 일함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 다음, 한계 진동수. 자, 요런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이게 광전자라고 합시다. 광전자. 튕겨나가는 애. 그지? 내가 금속인데, 금속이 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속하고 있죠. 구속하고 있잖아. 전자가 내가 구속 안 하면 얘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냥도 나가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건 구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속하고 있는 그 에너지가 뭐냐면 금속의 일함수입니다. 금속의 일함수.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빛이 만약에 빛의 에너지가 요거는 이제 HF만큼 이렇게 오겠죠? HF. 이렇게 딱 했을 때 얘가 튕겨나가려면은, 자, 얘 튕겨나가면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얘 자체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 얘는 이거 튕겨나가면, 그렇죠. 운동 에너지라는 걸 가지겠죠? 운동 에너지. 근데 얘가 튕겨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구속하고 있던 에너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자, 요런 거였죠? 그죠? 그럼 이거는 광자의 에너지. 그 다음에 요게 일함수. 그 다음에 요게 된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가 100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7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70.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쵸? 얘는 3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1번 금속 일함수. 요거 이제 W 기호를 많이 씁니다. 1이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은 에너지죠. 그죠? 자, 금속 표면에서 빛을 비출 때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크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금속 중에 얘를 강하게 잡고 있는 애도 있고 약하게 잡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금속이라고 해서 전자를 동일하게 다 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 세게. 그 중에서 얘가 딱 왔을 때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그 중에 제일 약한 애가 튀어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뭐다? 최소한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계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는 것은, 자, 이 표면에서 얘를 튕겨 나가게 할 때 최소한의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 금속의 일함수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금속의 일함수만큼만 줘도 얘는 일단 튕겨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운동 에너지가 아주 당연히 적겠죠. 그죠? 최소한의 조건은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어쨌든 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얘도 어떤 형태로 표현된 겁니까? 이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한계 진동수. 한계 진동수.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방출되는 광전자수 있죠. 광전자수.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광전자수. 자, 광전자수는 뭐냐면 얘 하나가 오면 얘 하나 튕겨 나가겠죠. 요런 게 두 개가 온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입자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광자니까. 두 개가 오면 얘 몇 개가 튕겨 나갈까? 두 개가 튕겨 나간다. 그러면 얘가 여러 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전자 여러 개 튕겨. 얘가 여러 개 튕겨 나가죠? 그러면 얘의 무엇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개수, 에너지가. 빛의 세기. 그렇죠. 빛의 세기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은 얘랑 관계 있는 거는 뭐냐면 빛의 세기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는 빛의 세기가 곧 파동의 에너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동수에 관계없이 모든 빛은 다 빛의 세기가 세면 튕겨 나가야 되고 즉시 나가야 되고 약하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색깔마다 달라지고 약한 빛도 즉시 튕겨 나가는 애가 있고 센 빛도 아예 안 나가는 빛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막 규칙성이 없어 보였던 거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 튕겨 나가려면 진동수가 커야 되고 누구보다? 얘보다. 응? 얘의 진동수보다 얘가 큰 녀석이 오면은 얘는 무조건 튕겨 나가고 얘가 하나가 오면 얘 하나 나가고 100개가 오면 100개가 나간다. 100개가 된다. 한 개보다 100개다. 그 얘기가 빛의 세계가 커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에너지. 자, 광전자 운동에너지. 자, 요거는 뭐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운동에너지 이 K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를 뺀 값과 같은 겁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는 것과 같죠. 얘가 뭔데? 이제 우리가 W라고 아까 정의를 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HF에서 광자의 하나의 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빼주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전에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얘가 가진 에너지 크기를 이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가진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HF는
HF0. 그죠? 그러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요건데, 그래프 보기 전에, 저 위에 가서 광전효과 실험 결과 잠시 볼까? 아, 요거는 안 봐도 되겠구나. 아까 다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 한 장 넘어가 보세요. 296페이지 한번 가봐. 296페이지. 자, 요걸 그래프로 조금 그려드릴게요. 자,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여기 진동수 있죠, 진동수. 진동수가 이렇게 커져 나갈 때, 운동 에너지가 0보다 작죠? 그 얘기는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우리가 뭘로 보면 되느냐 하면 F0, F0를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 진동수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 되느냐. F0가 되면은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이죠. 네. 그죠? 0이에요. 그러면 요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한계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에 광자가 때려줘야지 광전 효과가 나타나면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값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의 값은 뭐가 되느냐? 이 지점은 뭐죠? 최대 운동 에너지 값으로 해서 이만큼이 붙잡혀 있는 거죠. 네. 그죠? 마이너스 값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여기서? 저게 한계요, 진동수. 어떤 게 한계 진동수야? 이게 한계 진동수야. 그래요? F0가. 그러면 그게. 자, 이거 봐봐요. 이걸로 한번 얘기해 줄게. 네. 100을 주면, 자, 요 F일 때 30이죠, 30. 네. 이거 30이라고 해볼게. 광전자의 에너지가. 자, 그 다음에 요게 얼마일까? 요게 뭘까요? 그럼 이렇게 따져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여야 될까? 이 그림상으로만 보면. 숫자를 보면. 요만큼 30이라고 했으니까. 30? 안 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30만큼 튕겨 나가기 전에 얼마만큼 붙잡혀 있었어요? 70만큼. 이거는 얘가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만큼을 상쇄시키고도
30이 남으니까 얘가 30으로 나간 거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함수입니다. 일함수. 요게 70이 된 거예요. 요게. 여기서 요만큼이. 저 그림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는 광자는 얼마의 에너지를 때려준 거다? 100의 에너지를 때려준 거죠. 네. 그럼 광자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F로 때려준 거예요. 100만큼으로. 네. 100만큼을 땅 때려주니까 70 제하고도 플러스가 30 남은 거죠. 네. 그런 의미예요. 이 그래프가. 이해가 가나? 아니요. 저기가 왜 1, 2예요? 요게 일함수. 왜요? 거기부터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뭐. 자, 100 안 줬어.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야. 네. 잡고 있는 거. 네. 그죠? 네. 그럼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 놓아버리면 얘는 에너지가 0이죠. 네. 네. 0인 상태. 잡고 있으면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된 거야. 왜? 이만큼의 얘가 잡고 있는 에너지만큼 뿌리에 쳐야지만 자기가 0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0에서 아래까지 이 지점이 일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마이너스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그런데 광자가 때려주면 뭐 예를 들어 100만큼 때려줬다 그러면 이만큼 에너지를 줬으니까 그 중에 얘를 풀어주고 70만큼 풀어주고 그 다음에 30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30.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근데 얼음 좀 갖고 올게요. 알았어. 여기에다가 다시 조금 더 그려주자. 아, 이게 어렵다고? 재영이 얘가? 그 F까지가 했을 때 그 위서부터 맨 아래까지가 전체 양이고 이게? 아래에 그 W 일함수고? 이함수고 위에 게 따는 거. 이게? 그렇지. 예, 얘고.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광자는 이만큼을 때려준 거다. 네. 그런 얘기. 그래서 HF에서 HF0를 빼주는 게 그렇지. 저게 그 그렇죠. 운동에너지. HF 빼준 게 이게 HF0라는 얘기야. 재영이는 이해됐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걸 잡고 있는 게 이제 금속의 일함수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안 잡고 있고 그냥 전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자는 0이죠. 네. 전자는 0이야. 그죠? 내가 잡고 있으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생각해봐. 이게 0이라고 그랬죠. 얘가 움직이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죠. 네. 그게 플러스 값으로 뭐 나타나겠죠. 근데 이 잡고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니? 아니요. 이것만큼을 뿌리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잡히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훨씬 적은 상태로 가버리는 거야. 네가 누구 거기 의자에다 묶어 놓으면은 네가 움직일 수 있니? 아니요. 활동성이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둔해진 거죠. 네. 훨씬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야. 네가 그냥 앉아 있는 게 0이라고 치면. 서서 돌아다니면 플러스인데. 아, 묶여 있으니까. 안 묶여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0인데 어. 묶여 있어서 마이너스. 그렇죠. 그 묶여 있는 거를 푸는데도 에너지가 들잖아. 오케이.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금속의 일함수인데 금속의 일함수는 봐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뜻이냐? 자, A, B, C가 있어요. 응? 셋 중에 어떤 게 똑같은 빛을 줬을 때 전자가 잘 튀어나갈까요? A. 왜? 왜냐면 수가 얘랑 적으니까. 그치, 일함수가 적으니까. 그죠? 얘는 일함수가 이만큼, 얘는 이만큼. 그리고, 자, 이게 뭐야? 여기가. 뭐가? 한계 진동수야. 저 한계 진동수만 넘는 빛만 비춰주면은 광전 효과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F1을 쐈어요. 어떤 금속이 광전 효과가 나옵니까? A. A만 나오죠. 왜? B하고 C는 아직 한계 진동수에 안 갔으니까. 그럼 여기 F2 줬다. 그러면 F2를 주면은 A하고 B. A하고 B. F3를 줬다. 그러면 A. 다 나가는 거야. 네. 아,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 어떻게 그려놨어요?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게 그려놨죠? 이 그래프들의 기울기가 의미한 게 뭐냐? 기울기.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울기. H. 응? H. 플랑크 상수. 그렇죠. H가 되죠. 보세요. 이거 분의 이거죠. 네. 근데 여기 AK잖아? 네.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적어 놨었죠? 자, H는 H-F-F0분의 2K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플랑크 상수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플랑크 상수다. 이 기울기들이 플랑크 상수다. 그렇죠. 이거는 이 기울기만큼이 그 뭡니까? 에너지적인 제일 작은 형태의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전부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알겠죠? 요게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야. 알겠어? 네. 자, 중요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그럼 파동성으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안 됐던 이유. 자, 이거는 뭡니까?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빛의 세기가 아무리 커도.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진동수가 크면 즉시 나옵니다. 즉시 나와요. 알겠어요? 시간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세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는 게 아니고 뭐가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봐봐. 자, 세기가 세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네.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HF. 진동수? 진동수 있어.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개수? 무엇의 개수? 광전자의 개수. 광전자의 개수. 아까 선생님 이거 얘기했잖아. 하나가 요거 하나 튕겨낸다고. 이게 여러 개가 온다라는 얘기는 빛의 세기가 세다라는 의미가 되고. 자, 그럼 광전자의 세기가 세다라는 얘기는 광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건 이제 그냥 말로 하면 뭔 말인지 모르죠. 자, 장치를 조금.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볼게요. 금속판 두 개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없죠? 그죠?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빛을 때려주는 거야. 그죠? 빛을 때려주면 얘 여기에서 뭐가 튕겨나가죠? 광전자 튕겨나가죠? 그죠? 그럼 이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계 달고 측정을 하면, 그죠? 자, 이 파란색 빛이다. 일단 튕겨나가는데 파란색 빛을 점점점 세게 해주면 튕겨나가는 애들 많겠죠? 많으면 여기에 측정되는 전류값이 어떻게 돼? 크게 나오겠죠? 이게 강전류의 색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운동에너지 측정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요. 똑같이 이렇게 장치를 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자, 이거 이렇게 화살표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빛을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전지죠? 네. 전원 장치야. 근데 여기다 이렇게 그어 놓으면 이건 뭔 뜻이야? 저게 저거예요? 그 이름 모르겠어요. 빛 주나마 전도 나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 처음 보나? 네. 문제 풀면서 좀 보더만, 거기서도. 가변이란 건 뭐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절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건전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건 직류 전원 장치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변 장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빛이 뿅 왔어. 그지? 빛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자가 튕겨나간단 말이야. 이게 이제 없으면 그냥 쭉 튕겨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이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걸려 있잖아. 네. 마이너스 극인데 얘가 쉽게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 버리겠죠? 네. 나오다가 마이너스 되다 밀려갖고 가버리잖아. 전기장이 이쪽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뒤로 빽 해버리잖아. 여기 왜? 마이너스 극, 여기 플러스 극으로 잡혀 있으니까 전원 장치에 의해서. 그죠? 그럼 이걸 조절을 해서 약하게 쭉 해주면 얘가 도달할 수 있겠죠. 네. 그거 가지고 얘의 운동 에너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요걸 고정시켜 놓고 얘를 점점 다르게 바꿔주면서 진동수를 높여주는 빛을 계속 비춰주면서 어떻게? 여기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요, 근데? 이게 세면. 세면 그렇지. 진동수가 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이 금속의 일함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점점 세지면 얘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세지겠죠. 네. 그럼 막고 있는 것도 밀고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자가 도달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실험을 해서 알아낸 효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빛을 그냥 막 여러 번 쏴보니까 이게 나오고 이것의 존재를 알았는데 제 운동 에너지 막 측정 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파동성으로는. 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뭐다? 광양자설을 누가 들고 나왔어?
아인슈타인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입자로 빛을 설명을 하니까 해결됐더라. 그래서 뭡니까? 그러고 보니까 결론이 이제 바뀌는 거죠. 요게 그러면은 빛은 입자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미 파동인데. 그래서 다른 이제 실험들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나중에 내는데 빛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파동성과 입자성이 모두 있는 특별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나중에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었어. 우리도 이중성이 있는 거야. 모든 게 이제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4번 내용에서는 현대에는 빛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납니까? 아니요.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 중 하나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겠죠. 그죠?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입자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건이 되면 파동성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 조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 조건들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는 파동성을, 어떤 순간에서는 입자성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 있죠, 전자. 전자는 당연히 뭘 띠고 있겠니? 어떤 성질 띠고 있겠니? 입자성을 띠겠니? 파동성을 띠겠니? 입자성. 우리 입자성으로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잖아. 네. 왜 파동성 띱니다. 근데 원체 작기 때문에 파동적인 성질이 실제로도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슬릿으로 여기다가 전자총으로 마구잡이로 막 쏴한 거야. 막 쏴버린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뒤에 스크린에 어떻게 나와야 되니? 여기 통과한 애들이 여기 많이 박히고 여기 많이 박히겠죠? 네. 입자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죠? 이 진공 상태로 딱 만들고, 이렇게 막 쏴버렸어요. 쏴버렸더니, 여기 스크린에 나온 걸 봤더니, 스크린을 이제 봤겠죠?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회절 무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회절 무늬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 무슨 성질입니까? 파동성이죠? 네.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파동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쏘면서 봤어요.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네.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죠. 네.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봐봐. 안 볼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뭐야? 웬일이지? 자, 그게 뭐냐면 이제 관측이라는 행위가 있겠죠? 관측을 한다는 것은 얘 전자를 봐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널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눈? 눈 당연히 있어. 그렇지, 빛이 있어야 되겠죠.
네 몸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온 게 내 눈에 들어온 거잖아. 네. 그럼 여기에서 전자를 본다라는 거는 뭡니까? 전자들 휙 나간다는 걸 본다는 건 빛이 이 전자들에게 부딪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아까 진공에서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쏘니까 파동성이 나타났죠. 근데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 즉 여기 빛이 닿으면서 얘네들이 다른 것과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 바로 파동성이 사라지면서 입자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실험 실제로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관측을 하지 않으면 어떨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양자역학이 나올 때 아인슈타인하고 아인슈타인을 지지하는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었거든. 걔네들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면서 나온 얘기도 그 뭡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 들어봤니? 그런 얘기도 그때 다 나왔던 거예요. 관측을 하면 어떻고 관측을 안 하면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설계를 딱 해가지고 그 안에 고양이를 뒀는데 열면은 이게 쳐가지고 뭐 독약이 퍼져갖고 고양이가 죽는 장치를 해놓고 그 고양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내가 보지 않으면 달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관측이라는 것은 꼭 알아둬야 될 게 그런 겁니다. 공기 입자 하나라도 부딪히면 그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빛알갱이 하나라도 가면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꼭 내가 봐야 된다, 안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양자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뭐 관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전효과, 이거 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빛의 이중성에서 파동성 증거, 입자성 증거 이렇게 있는데, 그 빛의 해절 간섭 현상이냐, 광전 효과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정보의 기록 해가지고 광다이오드 있는데 이 광다이오드가 뭐냐면 니네가 아는 그거 저기 뭡니까? 태양광 발전 그 패널 있죠. 패널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광다이오드입니다. 이 광다이오드는 아까 선생님 뭘 이용한 거라고 했습니까? 광전 효과. 이걸 이용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 얘가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바로 전기로 바꿔버려요. 다른 발전 방식은 봐봐. 발전 방식.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이 역학적 에너지 쪽이 이제 터빈이 돼요. 그죠? 이때 여기에 뭐가 적용되는 겁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 알죠? 그래서 자석하고 코일하고 둘 중에 하나를 터빈으로 돌리면 코일에 전기가 생긴다. 이거였거든. 여기에 보통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고압으로 쏴 보내면 터빈을 돌릴 수 있고. 물 끓이는데 사용하는 게 화력. 그죠?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 물 끓이지 않고 물로 돌리면 수력. 바람으로 돌리면 풍력.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이 광다이오드, 광전 효과 이용한 거는 뭐냐면 태양광이죠. 태양광.
요거는 빛이 그냥 바로 전기로 와요. 너무 좋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반도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벽면에도 그냥 붙일 수 있고, 심지어 뭡니까? 계산기 위에도 붙어 있죠? 네. 붙어 있는 거 봤죠? 그 빛만 있으면 켜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빛이 이런 빛도 되죠. 다 됩니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런 빛 중에, 그러니까 다 된다라는 게, 조금 무리는 있죠? 네. 다 될 수는 없죠? 왜? 이게 있잖아. 한계 진동수가 있단 말이야. 빛에도.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이나 적외선 빛, 뭐 이런 걸 쏘면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캄캄한 방에서 내 몸에다가, 그죠? 계산기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은, 걔가 켜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빛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빛들은 다 작동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다이오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요거 접합시켜서 만든 거예요. P형, N형 기억납니까? 네. P형은 뭐야? P형 플러스 P형 플러스 13족. 13족을 13족 불순물. N형은 15족. 그죠? 15족. 자,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 위쪽에 빛을 비추는 쪽이 뭘까요? 비추는 쪽이요? 빛을 받는 쪽. 한 N형? N형. 자, 이렇게 딱 절반 나눴을 때, 여기가 이제 N형, 여기가 P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여기는 전자들이 많고, 여기는 양공이 많죠. 네. 근데 여기 공핍층이라고 있었죠. 그죠? 공기층이요? 공핍층. 필층 처음 듣는데요. 이건 처음 듣나? 네. 해준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 문제를 원래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만나요.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에 이제 불순물들이 있는 것들인데, 요거는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전기장 설명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 공핍층 설명을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쭉 해드릴게요. 그러면 광다이오드부터는 다음 시간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오늘은 광전 효과까지 이렇게 좀 공부를 해 두시고, 알겠죠? 그것만 한번 풀어봐. 저기 299페이지에 광전 효과 그거 세 문제 있죠. 요것만 한번 풀어봐. 예.